소개받은 경향신문사 이현정 기자입니다. 좀 미리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요즘 다 아시다시피 홍우석 교수님 기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 양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요. 석사까지 졸업한 다음에 언론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언론사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과학자들의 생활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언론에서 볼 때는 또 과학자나 이런 기업가들이 좀 더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벤처기업 CEO나 아니면 홍보 담당자 또는 관리 담당자들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언뜻 보기에도 그런 느낌을 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자를 만날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사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바이오벤처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부, 경제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과학을 담당하는 생활과학부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 담당 기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찾으실 때는 일단 그 두 부서를 먼저 컨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든 어떤 형태의 기자를 만나든요. 오늘의 주제에 따른 기자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활발하게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차분하게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자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왠지 굉장히 샤프하고 뭔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니까 내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말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홍보 담당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홍보 담당자, 특히 바이오벤처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은 1, 2년 차 정도 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사회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전화로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빠서 하루에 받는 전화가 수십 통 이상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자님 시간이 어떠신가요?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일인데요 라든가 이런 서두가 많이 붙어요. 본인은 이제 굉장히 예의를 차리느라고 하는 얘기지만 듣는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친해지려면 일단 그 기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에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벤처에서 컨택을 할 수 있는 기자가 산업부에서 벤처를 담당하는 기자와 과학에서 바이오 부분을 담당하는 기자 두 분야를 저희가 나눠준다고 봅니다. 산업부에서 말진이라고 우리끼리 하는 편인데요. 제일 이제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이라든가 이런 아주 잡다한 일을 많이 여러 취재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연락할 때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바이오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기자들은 산업부 기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이걸 어느 쪽에 내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 담당 기자들은 지금 현재
저처럼 과학을 전공한 기자들과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한 절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기자들이 그 과학을 오래 담당하면서 약간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과학에 대한 상식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자들이 바이오 벤처를 취재할 때 또 일반 취재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 벤처라는 게 자체가 원래 과학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자냐 기업인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섞여 있고 그 섞인 상태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과학자인 상태로, 그러니까 과학자인 사람은 이제 CEO인 경우가 주로 그런데요. 그 과학자인 상태의 취재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학계에서 좀 명성이 있고 나름대로 이걸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 벤처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CEO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초기 특징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는 기자가 당연히 다 알아들어야 되며 그걸 모르는 굉장히 능력 없는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자를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성 CEO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왕자병 공주병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본인이 과학자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벤처를 경영하거나 벤처를 몸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눈높이를 생각해서 본인의 눈높이를 낮추고 몸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정말 기자랑 잘 친해지는 케이스인데요. 황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과학자들이 처음 기자를 만났을 때 대하는 것과 굉장히 태도가 다릅니다. 보통의 과학자들은 좀 딱딱하고 약간 설명 위주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황우석 교수 같은 경우는 처음 전화하는 기자에게도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 만나게 되면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나랑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랜만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한두 번 초기 만남에서 가질 수 있는 거리감을 굉장히 쉽게 없앱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의 또 특징이 너무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에 근거한 게 뭐 당연한 사이언티픽한 일이고 우리 그 기자들도 그런 기사를 쓰지만 너무 학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제 황우석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롱이가 탄생했었다고 하면요. 영롱이가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우리가 대리모 자궁에 넣어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한국 최초로 복제한 동물이 나왔고 이게 세계적으로는 5번째 동물이다. 이러면 이제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CEO 과학자 출신 CEO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CEO 또는 과학자 출신 CEO 중에서도 굉장히 또 기자를 환대하면서 가끔은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체 홍보 담당자가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를 굉장히 우대해 주는 거고 뭐 괜찮은데요. 이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기자들 스스로도 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창업을 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막 기자님 이러면서 굽신거리는
이 느낌을 주면 그것도 또 이 사람을 정말 약간 의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비 과학자 내지 사이비 저 기업인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잘 믹스를 하셔서, 그러니까 자신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좀 친절함과 성실함,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면 아주 훌륭한 취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자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물어보는 그런 홍보 담당자 또 다이어 벤처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착각이 어디 점심이나 저녁을 거하게 사고 또 술을 잘 대접하고 이러면 친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사가 좀 잘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기자들이 아침에 8시, 9시 정도까지 자기 출입처로 나가서 10시까지 회사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에서 12시까지 좀 취재를 하죠. 점심 먹고 1시부터 그때 또 이제 조각해줍니다. 한 3시씩 거의 대부분 조각식 기자니까요. 3시까지 마감에 쫓겨서 기사를 쓰고 5시에서 한 6시쯤에 돌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신문 나오는 걸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빡빡한 환경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자꾸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점심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자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가볍게 가서 차 한잔 하는 것 정도도 충분히 어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자에게 나를 정확히 인식시키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인 전문성도 되고요. 홍보 담당자로서의 전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원하는 트렌드가 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보도자를 만드는 사람과 아무 고민 없이 내 회사를 그냥 크게 내달라고 보도자를 만드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결과물이. 예를 들어 최근에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제도 조언을 해줬습니다만 이 벤처기업이 그 생명공학 그 펩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화장품 하나만 개발하는 걸로는 기사가 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 준 게 그 여러 화장품, 펩타이드 제품을 이용한 여러 화장품 프로덕트를 그냥 다른 회사 거라도 섞어서 같이 보도자를 만들어라. 그게 기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당장 너희 회사 이름이 안 나가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기자들이 그 테마를 가지고 취재를 할 때는 너한테 전화가 온다. 이제 그 정도까지 어떤 매니지죠. 그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자들에게 내 회사를 알릴 때 물론 내 회사 자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분야를 특히 바이오벤처 기업은 생산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알리는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렸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이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보통 CEO 내지 이제 관리급 이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전화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훌륭한 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자가 원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죄를 많이 줍니다. 특히 그 PPT 파일로 보내시는 거. 메일에 그 첨부된 PPT 파일 연 다음에 열고 나면 한 화면에 들어가 있는 글자 몇 개 안 되죠. 그걸 넘기면서 읽으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그 자료라는 게 기자한테 봤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에게 응답을 할 때는 짧고 간결하게 순발력 있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단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피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지금 회의 중이니 10분 후에 회의 중이니 좀 이따 전화하세요. 그러면 좀 이따 전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대답하는 그 바이오벤처에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아는데 기자가 묻는 것 중에 보니까 여기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이제 그 웹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서 이제 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기자가 원하는 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라도 일단 빨리 자기한테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머릿속에 든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분야가 생기면 아, 그 부분은 내가 불명확하다.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곤란해지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혹시 틀린 게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정보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간결하게라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질문 중에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펩타이드가 그러면 단백질의 일종인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단백질 일종이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기사에도 단백질의 일종인 펩타이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프로테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단당류도 있고 다당류도 있고 그 펩타이드가 그 아미노산이 몇 개가 합쳐진 거고 뭐 이렇게 과학적 내용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듣고 있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알아듣는 것다고 했더라도 그 기사에 필요한 내용은 그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길게 하면 중간에 말을 끊기도 참 미안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자와 친해지는 법은 결국은 기자와 여러 컨택 포인트로 오래 만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두 번 만나서 뭐 잠깐 이렇게 얘기가 잘 통했다든가 말이 잘 된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꾸준한 취재원으로서 가능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고 예를 들어 뭐 보도자료 같은 걸 부탁했을 때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 내용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취재원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프로젠 같은 경우인데요. 히라무시엘 그때 서정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서정선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전체 생물학에서 일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 교수가 바이오 벤처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와 보도자료 그럼 서정선 교수가 그때 굉장히 다양한 생물학적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특히 그 당시에 바이오벤처 얘기뿐 아니라 생명공학에 뭐 나아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기사들을 생각을 하시면 생명공학이 뭐 어떻게 발전하느냐 뭐 이런 기획 기사를 쓸 때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바이오벤처 개인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생명공학 자체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제가 또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홍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오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셨겠지만요. 가만히 있으면 홍보가 저절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부류가 첫 번째 있습니다. 본인들의 연구 내용 내지 그 제품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와서 취재를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죠. 네, 그것은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체 내 홍보 담당자가 명확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CEO가 직접 대답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대답을 하는데요. 기업체 내에서 홍보 담당자를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게 그 기업체가 장기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홍보 담당자들이 이 바이오적인 지식들을 좀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기사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홍보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만약에 자기가 관리 업무도 맡고 있고 홍보도 이제 같이 이렇게 끼어서 하고 있으면 관리만 한참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는 이제 짜투리 시간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노하우와 지식이 쌓여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업무가 이제 분리돼 있으면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와서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다른 업무랑 같이 있으면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홍보 담당자들을 정확히 배치를 하는 부분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많은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컨택을 해봤는데요. 결국 저랑 꾸준히 컨택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쉽고 간결하고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거나 한국의 전체적인 바이오벤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면서 또 새로운 기사 아이템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자와 벤처 기업가들이 잘 교류를 하면 참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서두로 기자와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기자가 어떤 식으로 바이오벤처를 바라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친구가 지금 같이 만들면 되는가요? 원래는 맨 나중에 강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